자, 지난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이랑 이제 뭐 우리가 간단하게 텍스트 게시판을 만들고 있는데 이 텍스트 게시판을 이용해서 이제 뭔가를 해보려고 해요. 데이터베이스랑 이제 통신이라는 걸 나중에 할 건데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구조를 잡았었죠. 간단하게 지난번에 잡았던 구조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제 스캐너 객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반복문을 통해서 이제 무한 루프를 걸었죠. 왜냐면 명령을 계속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스캐너를 통해서 뭔가를 입력을 받는데 그게 이제 뭐 유저 아티클 라이트다라고 하면 이제 게시물 작성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고, 그게 만약에 뭐 exit다 하면 이제 게시판을 종료하게끔 우리가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게시물이 등록될 때마다 last article id라는 거는 게시물의 마지막 번호인데 처음에는 그게 0이란 말이에요. 0. 처음에는 그 값이 0이어가지고 우리가 이 last article id 마지막 게시물의 번호를 여기서 1씩 증가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게시물을 등록을 할 때마다 1번 게시물, 2번 게시물, 3번 게시물 그런 식으로 등록이 되게끔 만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exit라는 걸 여러분이 입력을 하게 되면 이제 반복문을 빠져나오게끔 우리가 구현을 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캐너를 썼으면 맨 마지막 반복문을 빠져나와서 SC 클로즈라는 걸 여러분들이 해줘야 돼요. 스캐너 객체 같은 경우는 조금 특수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스캐너 객체를 난 다 썼다, 반납하겠다 라고 자바한테 알려줘야지만 스캐너 객체를 여러분들이 닫을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에 이렇게 구조를 만들었고, 저는 이제 뭐 할 거냐면 우리가 지금 제목과 내용을 입력을 받는데 얘는 그냥 뭐예요? 휘발성이란 말이에요. 휘발성. 그러니까 휘발성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뭐 예를 들어서 뭐 기록을 해.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또 입력하게 되면 그 전에 입력한 데이터는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면 저는 이 제목과 내용이 조금이라도 보존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여기다가 클래스를 도입할 거예요. 자, 클래스라는 거는 뭐냐면 얘는 이제 해당 객체를 우리가 만들기 위한 설계도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설계도. 그러면 설계도로부터 우리가 뭘 만들 수 있냐면 객체라는 걸 우리가 만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설계도 자체가 객체는 아닙니다. 설계도로부터 실체화되는 객체를 우리가 만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리모컨 보면 제가 이 리모컨 들고 있는데 리모컨도 리모컨을 만들기 위한 설계도가 있겠죠, 그죠? 그 설계도가 있기 때문에 해당 리모컨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객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설계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설계도를 통해서 객체를 만들 수 있는데 객체 내부에는 여러분들이 뭘 만들 수 있냐면 속성과 기능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속성은 뭘로 만들 수 있냐면 속성은 변수로 만들 수 있고요. 변수. 그 다음에 기능 같은 경우는 뭘로 만들 수 있냐면 함수로 만들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 속성과 기능을 넣을 건데 게시물, 이제 아티클은 게시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게시물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기본 속성이라는 게 있죠.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거는 나중에 뭐 여러분들 웹사이트를 만들던 어떤 데이터를 다루던 할 때 모든 데이터는 모든 이제 클래스는 기본적으로 모든 클래스라 하면 좀 웃긴데 모든 데이터는 고유의 ID 값을 갖게끔 되어 있습니다. 고유의 ID. 왜냐면 이 ID를 통해서 뭐 예를 들어서 게시물 객체가 만들어졌다. 뭐 1번 게시물 객체, 2번 게시물, 3번 게시물, 4번 게시물 이런 식으로 있을 수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얘를 통해서 식별할 수가 있습니다. 식별. 그래서 이 ID를 통해서 식별을 한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서브젝트랑 컨텐츠 내용을 갖고 있죠. 그죠? 서브젝트, 컨텐츠. 그러면 여기다가 스트링 서브젝트라고 여러분들이 적어주시면 되고요. 스트링 컨텐츠라고도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요 세 가지를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아직 객체를 만들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원하는 건 뭐다? 제목과 내용을 입력받았으면 요 시점에서 게시물 객체를 하나 만들 겁니다. 아티클 new 아티클. 자, 이게 바로 뭐냐면 객체를 생성하는 행위입니다. 객체 생성이 당연히 여러분들이 객체만 생성하고 그 안에는 뭐가 있다? 일단은 얘를 쉽게 말하면 폴더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해당 아티클 클래스를 이용해 가지고 객체를 생성하게 되면 객체는 내부적으로 속성을 갖는다 했고, 그럼 속성이 몇 개다? 총 3개죠. 그러면 이때 여러분들이 아티클 객체를 만드는 순간 그 녀석은 몇 개의 파일을 가지고 태어난다? 총 3개의 파일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러면 그 파일마다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접근을 하냐? 근데 일단은 그걸 떠나서 지금 여러분들이 아티클이라는 객체를 만들게 되면 원래 우리가 일반적인 변수에는 뭐가 들어가요? int a라고 쓰게 되면 얘는 이제 정수값이 들어가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여러분이 불리언 뭐 br 가지고 하게 되면 true false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객체는 조금 달라요. 객체는 변수에 객체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객체를 생성하게 되면 객체는 뭘 갖냐면 내부적으로 주소값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소값.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 주소가 있는 것처럼 얘도 객체가 생성되면 이 객체라는 거는 메모리 공간에서 힙이라는 공간에서 여러분들이 메모리가 생성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그러면 힙이라는 요 공간이 있다고 그냥 가정을 했을 때 실제로 있는 공간입니다. 힙이라는 공간에서 여러분들이 객체를 만들면 그 객체가 내부적으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객체는 뭘 갖는다? 내부적으로 주소값이라는 거. 제가 이걸 학생들한테 리모콘이라고 말씀드리거든요. 리모콘. 그러니까 리모콘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 얘를 통해서 우리가 해당 객체의 내부에 뭐 속성이랑 기능이랑 그런 것들이 있으면 뭐 속성 안에 데이터를 집어넣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떤 특정 기능을 호출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란 말이야.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변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객체가 요 변수 안에 들어온다? 아니에요. 모든 객체지향 프로그램 언어는 객체가 변수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객체를 생성하면 주소값이라는 게 생성이 되는데 얘는 주소값이며 주소. 그러면 그 주소는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0x100. 자, 16진수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주소값, 그 리모컨이 여기 변수에 들어오는 거는 가능하다. 그래서 이 변수에 들어가 있는 이 주소값을 통해서 해당 객체를 뭐한다? 원격 조종하는 거예요. 자, 원격이라는 건 뭐예요? 제가 지금 뭐 여기 이제 리모컨 들고 있지만 저기가 빔 프로젝트에 직접 닿아가지고 조종하는 게 직접 조종인 거고, 제가 리모컨을 통해 조종하는 거는 원격 조종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거를 무슨 변수로 한다? 참조 변수로 한다. 레퍼런스 변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아티클은 뭐다? 레퍼런스 변수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티클을 참조한다. 아티클 객체를 참조한다. 그러면 이제 속성을 접근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접근할 수 있냐면 article.id. 그러면 거기다가 1번 넣고 그 다음에 article.title에 뭐 제목 1, 그 다음에 타이틀 아니죠, 서브젝트죠. 그 다음에 컨텐츠에다가 우리가 내용 1.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집어넣을 수 있는데, 근데 이렇게 되면 지금 얘는 생성되면 무조건 아이디가 1이고 제목 1, 내용 1 이런 식으로만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우리가 지금 제목과 내용을 입력받으면 그 제목과 내용이 아티클 객체의 속성에 알아서 들어갔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아이디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기다 어떻게 쓴다?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아이디, 그 다음에 서브젝트,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컨텐츠, 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썼기 때문에 뭐가 가능하냐면 여러분들이 이 아이디 출력할 때 이 아이디를 출력하는 게 아니라 아티클에 있는 아이디를 이런 식으로 출력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자, 한번 제가 해볼게요. 여기다가 유저 아티클 라이트. 자, 참고로 이제 인텔리제이에서 지금 업데이트가 안 돼가지고 이제 이 콘솔 창에 한글을 반영하는 게 안 돼요. 빨리 업데이트 시켜준다고 하는데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쨌든 반영하면 1번 게시물 나오죠. 근데 여기다가 여러분 한 번 더 썼어요. 근데 그래도 뭐 나요? 2번 게시물이 등록되긴 하죠. 그죠? 왜냐면 요거에 의해서 아이디 값을 우리가 증가시켜 놨잖아요. 그러면 서브젝트랑 컨텐츠도 마찬가지로 들어가게끔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생성된 게시물 객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티클 출력해보면 어떻게 나온다? 실행했을 때, 참고로 이거 여러분들 실행하게 되면 아티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유저 라이트 입력하면 어떻게 나와요? 자, 보이죠? 이거는 뭐냐면 객체가 가지고 있는 주소값이에요. 주소값.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객체 주소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객체를 만들게 되면 그 객체는 예를 들어서 1번 게시물 객체 말고 2번 게시물 객체가 나왔어요. 2번이. 그러면 2번은 요 1번 게시물 객체의 번호랑 다릅니다. 보이죠? 얘 다르고 얘 다르죠. 그렇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들면 객체라는 거는 일단 여기 메모리 공간에 생성이 되는구나. 그리고 얘네들은 랜덤한 주소값을 갖는다. 왜냐면 이 힙이라는 공간도 결국에는 어디에 있는 거냐면 램이라는 공간이 있거든요. 그러면 램의 풀네임이 뭐죠?
랜덤 어세스 메모리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랜덤한 주소값을 얘가 일단 갖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얘가 A라는 객체고 동일한 이제 우리가 뭐 클래스를 기반으로 해서 객체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얘는 뭐 A 객체, 그 다음에 얘는 뭐 B 객체, 뭐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같은 붕어빵 기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붕어빵 기계가 있다 해봅시다. 붕어빵. 그럼 붕어빵 기계를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붕어빵을 막 이런 식으로 찍어내는데, 그죠? 이 8개가 다 동일할 수 있나요? 아니죠. 8개가 다 동일한 게 아니라 어떤 거는 오버쿡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거는 팥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어떤 거는 뭐 끝부분이 좀 더 바삭할 수 있는 거고, 어떤 부분은 꼬리가 제대로 안 익을 수 있는 거고, 다 다양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붕어빵을 쉽게 말하면 객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객체는 서로 다른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근데 뭐 물론 우리가 같은 걸 기반으로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완전히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속성 안에 들어있는 뭐 예를 들어서 아이디라든지 뭐 서브젝트라든지 뭐 컨텐츠라든지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물은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붕어빵도 똑같은 붕어빵 기계로 뭐 여러분들이 찍어냈지만 그 안에 팥이 들어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슈크림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A라는 객체, B라는 객체는 이 힙이라는 공간에 만들어지게 되면 얘는 서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상호작용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객체를 만들게 되면 얘네들은 서로 상호작용하는 별도의 객체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데이터를 예를 들어서 게시물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한두 개가 아닐 수 있단 말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한두 개가 아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게시물 객체를 생성할 때마다 아이디 넣고 서브젝트 넣고 컨텐츠 넣고 그 다음에 어떤 특정 속성이 만약에 또 추가됐어요. 왜냐면 게시물이라는 거는 게시물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굉장히 많죠. 예를 들어 조회수라든지 그 다음에 뭐 좋아요, 싫어요, 좋아요 기능이라든지 또는 작성자라든지 그 글의 작성 날짜라든지 수정 날짜라든지 게시물이 포함되고 있어야 되는 정보는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요 안에 있는 내용물이 계속 늘어날 때마다 이런 식으로 코드를 쓰게 되면 얘가 어떻게 돼 있어요? 코드의 길이가 굉장히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쓰냐? 요거를 이런 식으로 쓰고 싶은 거예요. 여기다가 야, 너가 객체가 생성이 되면 일단은 내가 데이터를 넘겨줄 테니까 그걸 너가 품고 있다가 너가 그 데이터도 같이 알아서 넣어줘. 즉 이런 식으로 해줘 라고 지금 누구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그냥 객체한테 아예 부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인자값이라고 하는데, 인자값.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아티클 안에서 뭘 해줘야 되냐면 생성자 메서드라는 걸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생성자 메서드라는 거는 어떤 식으로 생겼냐? 바로 클래스 이름이랑 똑같습니다. 생성자 메서드는 아티클 쓰신 다음에 소괄호 중괄호 이게 끝이에요. 그러면 얘는 언제 실행이 되냐면 실행이 될 때 객체가 생성될 때 딱 한 번 실행되는 녀석이다 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티클이라는 요 객체를 생성하게 되면 그때 딱 한 번 실행되는 녀석이다. 자, 그러면 얘는 내부적으로 지금 우리가 아이디 서브젝트 컨텐츠 넘겨줄 테니까 그 값을 너가 알아서 네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 서브젝트 컨텐츠에다가 넣어줘 라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 지금 우리가 인자값을 3개 넘겨주고 있으니까 얘도 매개 변수가 몇 개? 3개여야 되는 거예요. int id 스트링 서브젝트 스트링 컨텐츠 이런 식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id 서브젝트 컨텐츠. 자,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가 객체가 가지고 있는 뭐하다? 객체가 스스로 가지고 있는 id 서브젝트 컨텐츠에다가 넘겨준 id 서브젝트 컨텐츠를 우리가 작성을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 객체는 내부적으로 자기 거에 어떻게 접근할 수 있냐면 이 모든 객체는 뭘 갖냐면 this라는 리모컨을 갖습니다. 뭘 갖는다? this. 자, 이 this라는 거는 결국에 뭐냐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A라는 사람 입장에서 나는 누구를 말한다? 바로 A를 말하는 거고, B라는 사람 입장에서 나는 누구를 말한다? 바로 B를 말하겠죠. 그죠?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여기서 A라는 객체 입장에서 this는 누굴 말하는 거예요? 바로 A 객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B 객체 입장에서 this는 뭘 말하겠어요? 바로 B 객체를 말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this를 통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id 서브젝트 컨텐츠에 접근할 수 있어요. 어떻게? this.id 그 다음에 this.subject 자, 그 다음에 this.content 뭐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되는데, 근데 지금 보시면 this는 참고로 생략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어떤 경우에 생략이 안 되냐면 지금 바로 이런 경우에 생략이 안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것만 보면 이 아이디가 객체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인지 아니면 내가 아티클이라는 객체를 생성했을 때 내가 넘겨준 인자값에 대한 아이디인 건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자바가 이 아이디 값을 제대로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생략을 못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요 넘겨준 요 값이 있죠. 요 값이 예를 들어서 뭐 언더바 이런 식으로 뭐 이름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름이 다르다고 하면 그런 경우에는 디스를 생략할 수 있지만 보통 우리가 자바 개발할 때 그렇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디스를 명시를 해가지고 게시물 객체가 가지고 있는 ID 서브젝트 컨텐츠에 내가 넘겨준 ID 서브젝트 컨텐츠가 들어갔으면 좋겠다. 자, 그러면 이게 잘 되는지 확인하려면 아까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ID 서브젝트 컨텐츠를 일일이 넣어줬다면 얘한테 부탁했기 때문에 한 줄짜리 코드로 모든 일이 다 처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생성된 게시물 객체하고 이때 그러면 뭐가 나오겠어요? 처음에는 1 나오겠죠. 그죠? 그 다음에 뭐 또 입력하게 되면 뭐 2 나오고 그런 식이죠. 그래서 라이트 자 1번 나오죠. 그러니까 이렇다는 건 뭐예요? 정상적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객체가 생성되고 그 객체 내부적으로 데이터가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객체가 생성될 때 딱 한 번 실행되는 생성자 메서드를 도입을 할까요? 자, 근데 이제 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생성된 게시물 객체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출력하려니까 내가 원하는 거는 이 게시물 작성을 했을 때 제목과 내용이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를 내가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변수, 객체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객체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 변수, 참조 변수를 만들게 되면 이 참조 변수에는 객체에 뭐가 들어간다? 주소값이 들어간다 했잖아요. 실제로 주소값이 나오는 건 맞아요. 주소값이 나오는 건 맞는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다? 객체가 실제로 어떤 식으로 어떤 데이터를 품고 있는지 정확하게 보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뭘 사용할 수 있냐면 그걸 아시는 게 중요해요. 모든 클래스는 이거 이제 알고 계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모든 클래스는 오브젝트를 뭐한다? 상속받는다라는 거예요. 상속받는다. 오브젝트 클래스를 상속받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자바가 내부적으로 오브젝트 클래스라는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아티클 클래스는 여기 뒤에 뭐가 생략이 되어 있는 거냐면 익스텐즈 해가지고 오브젝트라는 요 클래스가 생략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 안에는 내부적으로 뭔가 엄청나게 많이 정의가 되어 있어요. 뭐 속성도 있고 기능도 있고 들어가 보면 컨트롤 누르고 얘 딱 클릭해 보면 뭐야? 여기 들어가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오브젝트 클래스에 들어가서 이 오브젝트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뭐 이렇게 설명이 있으니까 설명 같은 것도 여러분들이 읽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건데,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 굳이 안 써도 아티클 클래스는 얘를 오브젝트를 상속받는다. 그러니까 이거 상속 같은 거는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아티클은 오브젝트다. 그러니까 is a 관계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아티클은 오브젝트다. 그러니까 오브젝트가 할 수 있는 거는 아티클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렇다는 건 뭐냐면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아티클도 같이 사용할 수 있다는 건데, 그럼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는 기능 중에 뭐가 있냐면 toString이라는 메서드가 있습니다. toString. 그래서 여기다가 string, toString이라는 이런 메서드가 존재해요. 자, toString이라는 메서드가 존재하긴 하는데 요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쓰는 게 너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Alt Insert 누르면 Alt Insert를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toString이라는 메서드가 이렇게 있어요. 자, 이렇게 딱 누르게 되면 요거 이제 기반으로 해가지고 OK 딱 누르는 순간 이런 식으로 만들어줍니다. 자, 근데 이제 요거를 그냥 일단 하나하나 만드는 거 보여드리면 여기다가 public, 그 다음에 string, toString. 자, 퍼블릭이 뭔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퍼블릭은 이제 공공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얘는 이제 toString 같은 경우는 퍼블릭을 붙이지 않으면 뭐라고 해요. 그래서 퍼블릭을 붙여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골뱅이 쓴 다음에 오버라이드라고 쓰는 이유는 뭐냐면 이거는 이제 이런 걸 메서드 오버라이딩이라고 하거든요. 메서드 오버라이딩. 자, 오버라이딩이 뭐예요? 올라타다 그런 의미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오브젝트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기능인데 그 오브젝트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내가 아티클 클래스 입장에서 요 toString이라는 메서드를 재정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표시가 나옵니다. 메서드 오버라이딩에 대한 표시는 이런 식으로 좌측에 이런 표시가 나온다. 자, 그러면 이걸 이용하면 뭐가 가능하냐면 제가 여기다 return 해가지고 안녕이라고 그냥 써볼게요. 안녕. 그러면 return 안녕이라는 거는 그냥 이제 요거에 요
코드가 실행됐을 때 실행된 결과인데, 근데 원래 이제 우리가 클래스 안에다가 기능을 만들게 되면 그 기능 같은 경우는 별도의 호출이라는 걸 해야 돼요. 함수를 실행을 해야지만 그 함수를 사용할 수 있는데, 메서드 오버라이딩 같은 경우 toString은 얘는 함수를 호출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이제 클래스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사람이라는 클래스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사람은 일단 숨을 쉰대요. 그러면 void 숨쉬다 뭐 이런 식으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사람 A 사람, 그 다음에 new 사람이라고 객체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 객체가 이 사람이 숨을 쉬어야 된다. 그러면 그 기능을 사용한다 하면 A 사람 점 숨쉬다라는 메서드를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호출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 toString 같은 경우는 별도의 호출이 없어요. 왜냐면 얘는 그냥 자동 실행입니다. 자, 그러면 자동 실행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리턴을 우리가 안녕으로 했잖아요. 얘 같은 경우는 아티클 객체 까봤을 때 원래 주소값이 나와야 되는데, 요거 실행해보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안녕이 나옵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유저 아티클 라이트 하게 되면 자, 보이죠? 안녕 나오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요 결과가 여러분들이 아티클 변수를 출력했을 때 나온다는 거예요. 뭐 실제로 아티클 변수에 뭐 안녕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 주소값의 형태를 이렇게 바꾼 것 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지금 여기에 어떤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지를 봤으면 좋겠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여기를 어떻게 쓸 거냐? %d라 쓰겠습니다. id %d, 그 다음에 %d라는 거는 이제 데시멀이라 해가지고 십진수 정수를 담을 수 있는 그릇입니다. 그 다음에 서브젝트도 %s. 근데 이제 서브젝트 같은 경우는 내용을 출력할 때 따옴표로 감싸서 출력이 됐으면 좋겠으니까 저는 요거를 큰 따옴표로 쓸 건데, 자, 근데 이렇게 쓰게 되면 이거 자체가 문법으로 인식이 돼서 앞에 역슬래시 뒤에 역슬래시 이렇게 붙여주면 이 %s 뭐 예를 들어서 안녕이 큰 따옴표로 감싸져 있는 상태에서 출력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컨텐츠라 써볼게요. 컨텐츠 얘도 마찬가지로 %s 동일하게. 근데 이렇게 하면 지금 우리가 값을 넣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formatted라는 문법입니다. 여기다가 id, 그 다음에 subject, 그 다음에 컨텐츠 이런 식으로 넣어줄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실행했을 때 어떻게 나오냐면, 여러분들이 입력한 데이터가 아까는 게시물 객체 주소가 나왔는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나온다? 내가 입력한 값을 볼 수가 있다. 자, 보이죠? id는 요게 들어가고 서브젝트는 요게, 컨텐츠는 요게 들어가는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toString 메서드라는 거는 이제 뭐 개발에 도움이 된다, 그죠? 요거는 프로그램이 좋아진다기보다는 얘는 그냥 개발에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개발을 할 때 개발자가 이런 활동을 디버깅 활동이라고 하거든요. 객체를 까본다. 객체에 어떤 데이터가 들어있는지를 확인한다라고 하는데, 그런 활동을 하는 의미에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toString 메서드를 이용하게 되면 여러분이 객체를 까볼 수가 있고, 객체에 어떤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지를 이런 식으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 번 더 입력해볼까요? 여기다 한 번 더 입력하면 이때는 뭐 이렇게 나오겠죠. id는 2번, 서브젝트는 뭐, 컨텐츠는 뭐 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입력을 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지난번에 했던 거에 이어서 뭐 한 거예요? 게시물 객체를 도입을 한 거고, 그 다음에 그 객체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생성자 메서드도 만들고, 그 다음에 toString 메서드도 만들어서 좀 더 게시물을 정확하게 볼 수 있게끔 만들어준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뭐 한 거예요? 아티클 클래스 도입이라 쓰겠습니다. 자, 됐습니다.